네, 안녕하세요. 전국의 LBX 플레이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골판 지정기 LBX의 다양한 매력을 전해드리는 동영상 리뷰 시간입니다. 저는 리뷰어 스트럭스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LBX는 유비입니다. 매뉴얼이고요. 2012년 7월 14일 1000엔으로 발매된 스탠다드한 가격의 LBX고요. 플레이어는 하이바라 유우야. 1기에서는 정신 조종을 당하고 있던 캐릭터였는데 악역이었죠. 이 악역 신세였다가 2기인 골판지정기 더블에서 이 주인공 일행에 합류한다는 출세한 케이스를 가진 캐릭터가 플레이어를 담당하고 있는 LBX입니다. 이 유비의 경우에는 극중에서의 활약이 그리 크지는 않았어요. 굳이 말하자면 좀 안습이었는데 워낙에 쟁쟁한 LBX들이 많아서 특히나 더블에 후반 가면은 아주 인플레이션이 쩔었죠. 뭐 나중에는 개발에 좀 애를 먹고 있었던 그런 장치들까지 아주 평범하게 장착을 하고 다들 나와서 적들은 더 세지고 아주 인플레이션이 아주 쩔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다른 주인공들의 활약상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야마노반이 1기에서 그치지 않고 2기에서도 거의 주인공이었던 오우조라 히로를 제치고 그냥 주인공 포지션이었죠. 그래서 이 유비의 플레이어였던 하이바라 유야 같은 경우에는 활약상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전투에서 뭐 나중에 오우조라 히로와 친해진 후에 이제 집에 와서 카레를 먹고 카레를 마음에 들어하는 등 캐릭터적인 면에서는 인상을 남긴 부분이 있었지만 LBX의 경우에는 그리 큰 인상을 주지는 못했어요. 기체 설정 자체도 크게 특별할 것이 없었던 스피드형 LBX라서 대부분이 이제 스피드 전법을 구사하는 LBX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기체 자체 기믹이 없는 게 보통이라 키트판에서도 이렇다 할 기믹이 없게 발매가 된 것 같아요. 자세한 리뷰에 앞서서 총점을 매겨보자면 전 10점 만점 중에 8점 줬고요. 앞서서 좀 뭐 비중이 안습이다, 기체가 평범하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퀄리티만 지켜주면 아주 좋은 인상을 먹고 들어가는 LBX 라인업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비난하고 싶은 요소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힘주어서 아 이거 정말 짱짱맨입니다 뭐 이렇게 막 칭찬하고 싶은 부분도 크게 없었다는 거. 네, 자세한 내용은 본 리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체의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프로포션을 보면 나쁘진 않아요. 훌륭한 편이에요. 굳이 말하면 훌륭한 편인데 자세한 전고, 크기, 중량 이런 스펙이 밝혀지지 않은 LBX들이라서 크게 와닿는 건 없지만 1대1 스케일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포션이 꽤나 중요하죠. 1대1이기 때문에 다른 스케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1, 144분의 1 이런 거는 거의 뭐 기체가 인체에 대비해서 한 18m에서 한 20m 되기 때문에 그 정확한 크기를 가늠하기 좀 어려운데 LBX 같은 경우는 1대1로 나왔기 때문에 프로포션이 참 중요하죠. 근데 프로포션이 꽤 훌륭하게 나왔어요. 원화 같은 것과 비교해 보면 무리 없이 재현한 것 같고요. 근데 이 색상, 컬러링 같은 경우에는 원작 조금 살짝 원작 파괴라고 해야 될까, 좀 너무 과도하게 화사하게 사출이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듯한데 어렴풋이 보면 무슨, 여러분 윙건담 보셨나요? 거기 나오는 우페이 같다는 건담 같이 정말 알록달록하게 그 과자 중에 야채 타임 이런 거 있죠. 정말 샐러드를 연상케 하는 아주 화사한 컬러링인데 이거는 참 호불호가 좀 갈릴 듯해요. 뭐 색분할 수준은 꽤 괜찮은 편이에요. 지금 스티커가 어디 붙었는지 딱 보고 판가름할 수 없을 정도로 스티커 재단도 잘 됐고 기본적으로 색분할이 여기저기 잘 됐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아주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꼬리 같은 경우에도 꼬리를 가진 LBX들이 흔치 않은데 이게 정해진 틀이 없어서 그런지
스케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여요. 근데 꼬리 같은 경우에는 뭐 성형도 잘 됐고 색분할도 원작 컬러링 그대로 다 해줄 건 다 해줬어요. 외관 쪽에서는 딱히 불만을 삼을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네요. 물론 컬러링을 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은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가동률 한번 볼게요. 뭐 팔다리의 가동률은 워낙에 더블에서부터 가동률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1기에 나왔던 뭐 아킬레스 시절에 비하면 정말 혁신적인 가동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페르세우스나 엘시온 넘어와서 갑자기 가동률이 좋아져서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더블 라인업에서 가지고 왔던 가동률을 워즈판에서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이게 모범이 된 것 같아요. 뭐 일반판인 만큼 꼬리 같은 경우에는 통짜는 아니지만 중간 관절이 없어서 그냥 이게 끝입니다. 이 연결 부위의 볼 조인트 하나를 빼면은 가동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형태가 조형이 잘 됐기 때문에 이 몸통 부분에 연결하는 볼 조인트만 이렇게 가동해서 움직여줘도 앵간한 포즈는 거의 다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발 형태가 조금 특이한데 조립하시면서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게 앞인지 이게 앞인지. 이게 앞이고요. 발 형태가 좀 특이하긴 해도 뭐 접지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조형이 잘 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꼬리가 이 삼각대처럼 이렇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접지력에서는 문제 삼을 부분은 없는 것 같네요. 고정력이 불안한 부분도 딱히 없고요. 이 스커트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여기에 딱 끼우기만 하는 형식이라 이렇게 덜렁거리거나 빠질 염려도 없고, 이 허벅지 같은 경우에 허벅지 파츠가 좀 얇게 성형이 됐기 때문에 스커트가 간섭하는 느낌도 없고요. 가동률 쪽에서도 이 트집을 잡을 만한 부분 전혀 없는 것 같네요. 무장 설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과 방패라는 아주 평범한, 어떻게 보면 정말 평범한 구성의 무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칼 같은 경우에는 무의 검, 거창하죠. 이 컨셉이 중화 컨셉이라서 그런지 칼도 옛날 뭐 강시 영화 같은 데 나오던 영환도사가 쓰던 그런 동전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무의 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커, 이 빨간 부분이 스티커예요. 양쪽으로 스티커 한색 포함의 아주 극히 평범한 디테일입니다. 딱 1000엔대 가격대의 키트 구성이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요. 뭐 볼륨이나 형태 면에서는 트집 잡을 만한 부분은 없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로 평범하게 나왔다는 게 어찌 보면 원작을 좀 충실하게 재현했다고 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보이시는 이 방패, 거울 방패라고 하는데, 이 원작에서의 모습이나 이 박스 아트에서 보여줬던 설정화하고의 괴리감이 너무나 큰 느낌이에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제가 변명을 드리고 싶네요. 괴리감이 좀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000엔대 가격의 일반판 키트의 그 구성을 지키면서 일부 파츠만을 글로스 인젝션으로 사출했던 경우는 있었죠. 나이트메어 같은 경우에는 얼굴 파츠에 들어가는 그 성형품들 중에 일부가 글로스 인젝션으로 사출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최소한 이 방패만이라도 글로스 인젝션으로, 일반 성형품 말고 글로스 인젝션으로 사출해줬다면 조금이나마 거울 방패 이미지를 좀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든 LBX들이 특출난 기믹이나 무장 구성을 가진 거는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 정말 평범하게 그지 없었던 LBX들은 그간에도 많았는데, 이렇게 가끔은 평범한 구성을 가진 LBX들도 존재한다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특히 UV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LBX 인플레이션의 희생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경우고요. 원작에서도 후반 가서 거의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활약할 수 있는 무대가 없었고,
물론 뭐 기믹으로 따졌을 때 평범하다는 제 사견이고요. 어디까지나 이 외관만 보았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도 1000엔이고요. 네. 여기까지는 유비의 리뷰였고요. 이번 주에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커스터마이징 코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에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따라하기 시리즈로 한번 가볼 건데, 허전하니까 유비 세워두죠. 과연 LBX로 어디까지 다 한번 따라할 수 있을까? 파고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기동신세기 건담 X 보신 분들 계시나요? 네, 거기서 등장했던 건담 버사고, 뭐 마지막 보스라고도 할 수 있죠. 최종 보스. 체스트 브레이크라는 상태가 있는데, 체스트 브레이크 이거를 따라해 볼 건데, 그게 뭔고 하니 이 건담 버사고가 워낙에 오래된 구판 키트라서 이 키트를 직접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리뷰하고 있는 라인업 중에 하나인 삼국전을 보여드리면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는 키트가 버사고는 버사고인데 삼국지에 등장하는 곽가가 버사고를 이미지로 해서 나온 기체죠. 곽가 버사고인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어딜 봐서 이게 건담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건담 버사고의 개수형 혹은 최종 형태라고 일컫는 모습인데 설정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 우주 공간에서의 전투력 강화에 중점을 둔 형태라고 해요. 이 양팔을 아주 길게 늘어뜨린 약간 권태로운 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거를 한번 따라해 볼 거고요. 오늘 쓰일 파츠 시간 단축을 위해서 미리 파츠를 다 분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이는 카운터 이젤퍼의 몸통과 백팩, 그리고 도트 블레스라이저 GXT의 다리는 이 도트 페넥스와 합체된 상태의 다리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리뷰를 해드린 도트 블레이즈의 다리, 무라만 다리, 그리고 도트 블레스라이저 GXT의 하반신과 머리, 양 어깨, GXT니까 라그나로크 페이지에 돌입한 상태로 이렇게 아예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토 아이의 다리, 이중 관절을 쓰기 위함이죠. 이거 2개 준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아까 그 어깨 부분에 원래는 이 부분이 뾰족한 봉으로 돼 있어야 맞는데 여기에 폴리캡을 2개 끼워줬어요. 이 모든 것은 다 조인트 활용을 위해서죠. 네, 제 계략입니다. 이런 구성으로 준비해서 오늘 개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운터 이젤퍼의 몸통에 형태부터 갖추기 위해서 머리, GXT의 머리 뿔을 이렇게 벌려주시고 머리를 연결한 후에 하나씩 어깨, 준비된 파츠만 봐도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 수 있게끔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어깨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하반신 그리고 다리, 기본적인 LBX의 형태만 딱 갖추게끔 파츠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냥 끼우면 LBX 형태가 되게끔. 자, 이 상태에서 팔이 없는데 이 프로토아이의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카로스 시리즈가 특이한 게 이게 다리 파츠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네모난 폴리캡이 들어가지 않고 지금 조인트 연결 부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깨에다 이렇게 끼워줄 수 있는 결과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어깨에다가 연결을 해 줄 거고요. 이
체스트 브레이크의 포인트가 팔을 최대한 길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중관절을 이용하기 위해서 프로토아이의 다리를 지금 써먹고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도트 블레스 라이저 GXT의 합체 형태, 도트 펜X와의 합체 형태의 다리를 양팔에 끼워줄 건데, 이게 팔의 무게가 원래 이 어깨 파츠가 지탱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기 때문에 잘 조절을 하면서 결합을 해주세요. 아예 파츠를 떼어서 따로 결합한 뒤에 결합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확실히 안쪽까지 끼워서 최대한 팔이 땅에 다 보이게끔 다리 각도를 조절해서 약간 구부정하게, 최대한 권태로운 포즈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 나른하다 이런 포즈로. 반대쪽도 확실하게 끼워졌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안쪽까지 확실히 끼워 넣어 주세요. 최대한 자세를 좀 수그리게 만들어서, 자, 고개를 앞쪽으로 빼서 시선을 좀 조절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백팩 형태를 좀 조절을 해서 걸리적거리지 않게끔 완전히 접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곤 하죠. 자, 지금 사지가 막 분해되고 있죠. 같은 워즈 키트끼리라고 할지라도 안 맞는 건 안 맞는 겁니다. 엄연히 따지면 진영도 틀리고요. 반대쪽 백팩 날개도 접어서 자,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된 것 같네요. 카메라 각도를 조금 바꿔서 과연 어떤 표정을 하고 있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버사고와 직접 비교를 하면서 보여드리는 게 더 감이 오실 것 같네요. 근데 워낙에 이게 차지하는 자리가 커서 뒤쪽으로 보내서 둘을 동시에 보여드리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버사고를 직접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말이죠. 자, 완성이 됐습니다. 이름이 체스트 브레이크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가슴이 방법 당한 거거든요. 가슴이 망가졌던 뜻인데, 이 가슴이 망가졌다기보다는 열린 형태죠. 원작에서 설정은 이 뭔가 가슴이 오픈된 상태를 연출을 하려고 원래는 그냥 코어 메모리를 보호하고 있는 이 가슴 아머의 커버만 제거를 하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뭔가 체스트 브레이크 상태를 보면은 가슴이 구슬 동자 같이 구슬이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그거를 좀 표현하고 싶어서 이 카운터 이젤프의 몸통을 써봤고요. 한간에선 그랑존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카운터 이젤프의 몸통을 써봤고요. 이 팔 부분은 거의 어거지인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토아이의 다리 이중관절이 있죠. 이걸로 조금이나마 길이를 늘려본 겁니다. 이 전반적으로 또 붉은색을 띠는 기체 색이었기 때문에 GXT를 기본 베이스로 했고요. 이 전신이 붉은색으로 완전 이렇게 된 LBX가 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 같아서는 어거지로 이렇게 관절을 이용해서 팔을 계속 늘려보고 싶었는데, 제가 매주 이렇게 어이없는 개조들을 하고 있지만 LBX에도 한계라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늘리면 또 고정력이 좀 문제가 있고, 분명히, 그러니까 많은 것을 생각을 한 거죠. 분명히 커스터마이징 하면서
나도 모르게 혀를 찰 것 같다 이런 느낌. 네, 이번 주에 건담 보사고의 체스트 브레이크 상태, 이 나른한 모습, 체스트 브레이크를 따라해 봤습니다. 네, 따라해보기 시리즈. 네, 이번 주 커스터마이징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유비를 리뷰해 드렸는데요. 항상 무언가 특별한 기믹을 기대하게 만들었었죠. 엘벡스 키트들. 그 중에서는 좀 다소 잔잔한 평범함을 보여줬던 키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변신 기믹이나 무장의 화려함 같은 세일즈 포인트는 없어도 기본적인 1000엔대 키트의 퀄리티는 아주 충실히 지켜줬다는 느낌을 들게 만드네요. 다분히 서양의 북구 유럽 신화적인 이름이나 뭐 예를 들면 오딘도 있었고요, 제우스도 있었고, 제우스 같은 경우는 올림푸스지만 이런 이름이나 컨셉을 가지고 있었던 엘벡스들 중에서 거의가 아니죠, 유일하다고 볼 수 있죠.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중화 컨셉, 정말 차이나스러운 정말 중화 컨셉의 엘벡스라서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기체인 듯 싶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화려했던 야채타임 컬러링 한번 더, 정말 그 쟁쟁한 LBX들 사이에 서 있으면 정말 튀는 컬러링이죠. 정말 튀는 컬러링.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컬러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뭐 조립 난이도라던가 내구성을 따지자면은 인제 막 LBX를 접하시는 분들께 좀 추천하고 싶은 키트 중 하나고요. 단순한 만큼 튼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는 루시퍼 리뷰해드릴 예정입니다. 매뉴얼인데, 루시퍼 참 할 말이 많은 키트죠. 예전에 하이퍼 펑션판 루시퍼를 리뷰해드린 적이 있어요. 조금 됐죠, 작년인데. 이번에는 일반판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팬이 제법 있는 LBX죠. 이름도 그럴싸하고요. 이 플레이어의 미학이 반영되었다는 이 날개 부분이 최대 특징인 기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날개 부분이 부스터라던가 항공역학이 포함된 그런 장치가 아니에요. 그냥 장식입니다. 요 날개 부분 장식이고요. 살짝만 말씀드리자면은 이 하이퍼 펑션에 비교해도 크게 꿀린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재현도를 가진 아주 훌륭한 키트였다고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골판지전기 동영상 리뷰의 스트록스였습니다. 네, 저는 다음주 수요일에 좀 더 알찬 리뷰 내용과 참신하고 좀 더 어이없는 개조를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